저희가 연구를 한 목적은 창의적인 스포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스포츠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스포츠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수도쿠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1895년 7월 6일에 프랑스 일간지 르 시에클의 기사에서 현재의 수도쿠와 비슷한 퍼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의 종류, 개수, 난이도, 그리고 여러 스포츠의 규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하여 이 책을 같이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스포츠의 종류인 연산 퍼즐입니다. 연산 퍼즐은 모두 다 수도쿠의 규칙과 같은데 이 칸에 있는 연산기호와 이 수는 답과 그리고 연산기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것은 곱하기 6입니다. 1부터 5까지의 수를 써서 세 가지 수를 곱하여 6이 되게 하는 종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1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음식의 영양소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을 만들고 에너지를 냅니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밥, 빵, 국수, 도넛 등 밀가루 음식이고 지방은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쉽고 주로 참기름이나 호두, 잣 등에 들어있으며 동물성보다 식물성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거나 호르몬, 효소 등을 만드는데 생선이나 살코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에너지를 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도움을 주는 물질로 조금만 있어도 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에는 발색제, 유화제, 감미료, 코치닌, 쇼트닌, 반부제 등이 있으며 발색제는 빈혈, 알레르기, 호흡 곤란 등의 부작용이 생기며 유화제는 알레르기를 감미료는 무기질과 비타민을 손실시키고 코치닌은 알레르기, 쇼트닌은 고혈압과 심장병, 동맥 경화 등을 유발합니다. 방부제는 간과 심장을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조사한 식품 4가지에도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콜라에는 인산과 탄산가스가 있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이가 상하기도 합니다. 웨하스는 코송이에는 쇼트닌과 유화제, 합성 착화물이 들어있고 알레르기는 심장병,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연구 과정은 1. 프로젝트 결과물로 큐브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스포츠의 종류는 5 곱하기 5 스토크 2개, 5 곱하기 5 연산 퍼즐 2개, 넌센스 문제 4가지입니다. 3. 답안지는 미니북으로 제작하여 큐브 안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강동조의 이체 큐브 사용법 1. 주사위의 용도 제일 먼저 큐브 안에 있는 주사위를 꺼낸다. 그 후 주사위를 굴리고 나온 수의 똑같은 번호의 문제를 푼다. 답안지 용도는 문제를 푼 후 큐브 안에 있는 답안지를 꺼낸 후에 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동조의 난이도는 강동 1문제, 연산 퍼즐, 별 5개짜리 강동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2. 강동 2문제, 연산 퍼즐, 마찬가지로 연산 퍼즐이며 난이도는 4입니다. 3. 강동 3문제 5 곱하기 5 스토쿠이며 별 3개입니다. 4. 강동 4문제 그것도 역시 스토쿠이며 별 4개입니다. 저희는 건물 내진 설계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물의 종류는 빌딩입니다. 그 이유는 빌딩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건물 내진 설계는 U자관을 설치했습니다. U자관은 건물이 기울 때 U자관에
문의 높이가 달라짐으로써 건물이 기울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고무 받침대를 설치했습니다. 고무 받침대는 건물이 땅에 닿는 면적을 작아지게 하여 흔들림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합니다. 또 건물 안에 수화기와 손잡이, 충전 등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구를 만들어 빨리 나오게 하고 TV는 옆구리 TV로 가여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팀 내 역할은 제필이는 팀을 이끌고 조명이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저는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의 소감은 제필이와 정우와 함께 협동하여 협동심이 생긴 것 같고 이렇게 내진 설계를 하면 건물이 지진을 안전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진 설계를 하면서 오늘날 건물이 어떻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진 설계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진 설계를 하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양계를 만들며 행성, 위성, 수행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로를 길게 만든 이유는 태양계의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은색 우주락과 별들은 우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에 전구를 넣어 태양이 스스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행성들의 종류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은 태양과 같은 쪽에 있어 태양이 뜰 때 수성도 뜨고 태양이 질 때 수성도 집니다. 또 수성은 온도차가 큽니다. 금성은 해가 뜨기 직전 동쪽 하늘이나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처럼 사계절입니다. 목성의 밀도는 태양의 밀도와 비슷합니다. 토성의 밀도는 낮습니다. 토성의 하루는 10시간이 조금 넘어서 목성과 비슷합니다. 천왕성은 토성보다 10배 많은 메탄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4배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해왕성의 위상은 13개입니다. 베타클로간 히알루론산 분리생물을 전자 저울로시켜 비커에 넣습니다. 이 정제수나 추출물을 넣어 전체 무게가 100g이 되도록 합니다. 3. 감귤, 에탄올, 천연부분 등을 첨가하여 재료가 잘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줍니다. 비누 만들기. 비누는 사은품입니다. 1. 비누 베이스를 용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글리세린을 넣고 천연색소 분말을 함께 넣어줍니다. 종이 베이스의 전체 무게가 100g이 되도록 섞은 글리세린과 천연색소를 넣고 약 40도 정도에서 감귤 에센셜 오일을 첨가합니다. 저는 버섯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버섯의 효능은 얼굴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여드름이 없어지기도 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다친 곳을 치료하기도 하고 살균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킨을 사시면 비누도 같이 지릅니다. 저는 버섯 화장품의 좋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섯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레몬 냄새를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촉촉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여드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화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너희들이 버섯을 채취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그림은 공장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화장품 가게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TV에 광고되는 모습입니다. 저희 갈릴레이 번은 창조국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전은 바닥에 울퉁불퉁하여 눈이 보이지 않게 난간을 해주고, 두 번째로 고나무는 2층에는 많은 장식들을 버틸 수 있으며, 세 번째로 금창조는 아치형이어도 많은 무게를 분산시켜 더욱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후원은 바닥이 넓고 입구가 좁아 자기들 내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며, 다섯 번째로 여기 환경 또한 지능과
바닥에 떨어져 있어 시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나무 프로젝트를 위한 지식나무를 발표하겠습니다. 상급부의 과학을 더 잘 알아보기 위해 지식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주제는 열의 전달, 빛의 반사, 소리의 반사, 물 안성전의 앞마당, 호원, 바람, 대청마루, 누마루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소리의 반사, 호원의 바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리의 시험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탐구 주제는 소리 중에서도 폐랑 지붕에 처마는 소리를 얼마나 잘 모을 수 있을까입니다. 탐구 동기는 소리에 대해 궁금해서고 탐구를 통해 알고 싶은 점은 폐랑 지붕이 얼마나 많이 소리를 반사시키고 모을까와 반사와 굴절에 대한 것입니다. 탐구 실행 방법은 원통형 소리기를 만들고 폐랑 지붕 모양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탐구 내용과 결과를 정리했더니 두 개의 통로와 거울이 없을 때 86dB이 나왔고 거울이 한 개 있을 땐 89dB이 나왔습니다. 통로가 3개 있고 거울이 없을 땐 75dB가 거울이 한 개 있을 땐 78dB, 거울이 2개 있을 땐 80dB이 나왔습니다. 탐구를 통해 알게 된 점은 통로가 짧으면 더 잘 모아지고 반사시키는 곳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소리가 잘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르누이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베르누이의 원리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동기는 이 원리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이 탐구를 통해 알아보고 싶은 점은 곡선이 있는 벽과 직선인 벽 중 누가 더 바람이 잘 통하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실행 방법은 먼저 곡선 벽과 직선 벽을 준비한 후 그 앞에 촛불을 내려놓은 후에 바람을 앞에서 불면 누가 더 빨리 꺼질까를 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직선 모양의 벽은 바람이 잘 통하지 못해 촛불이 꺼졌고 곡선 모양의 벽은 바람이 잘 나가 촛불이 꺼졌습니다. 직선 모양이 왜 꺼지지 않았습니다. 알게 된 점은 베르누이의 원리가 적용된 후원 입구 벽이 바람에 제일 잘 통하고 우리 조상들이 매우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류 현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대류 현상은 열의 전달 과정은 전도, 복사, 대류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대류는 유체가 부력에 의한 상하 운동으로 열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아랫부분이 가열되면 대류에 의해 유체 전체가 골고루 가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촛불 주위에 손을 대면 같은 거리임에도 촛불 위쪽이 제일 따뜻함을 많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촛불 위쪽의 공기가 촛불로 인해 가열되어 팽창하고 주변 공기보다 가벼워져 위쪽으로 올라가 손에 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열에 의해 발생한 밀도 차이에 의해 유체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열이 전달될 때 이를 자연대류라 하고 반면에 온풍기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체를 이동시켜 열을 전달하는 것을 강제대류라 합니다. 이상으로 창덕궁 과학에 대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